그랜저가 어떻게 제네시스 G80보다 더 크지? 이게 말이 돼? 네, 말이 돼요. 그게 팩트니까요. 저 2천만 원으로 차 한 대 사려고 하는데 추천 좀 해주실 수 있나요? 우연히 추천하고 싶은 차가 여기 있네요. 그리고 우연히 키도 여기 있습니다. 이 차가 딱 보니까 3.0 프리미엄에 연식은 한 19년 7월 정도 됐을 것 같고 키로수는 한 68,000 주행을 했을 것 같네요. 이 그랜저 IG 차종을 추천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, 일단 첫 번째는 감가율이에요. 감가율이 진짜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. 신차가가 3,580만 원입니다. 근데 지금 판매가는 얼마냐? 1,950만 원이에요 19년 7월이면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. 지금 신차가 대비했을 때 감가율은 45%, 거의 반값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. 같은 연식의 DM8 같은 모델을 봐도 이 정도 옵션 들어간 차량을 찾으려면 사실 이 금액을 줘야 돼요. 물론 보험료나 세금이나 이게 좀 더 비싸겠지만 나는 유류비나 아니면 유지비에 크게 부담은 없다,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소나타보다는 그랜저로 선택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두 번째가 진짜로 중요한데요, 사실 무작정 감가만 된 차는 너무너무 많죠. 뭐 저런 에쿠스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랑 비교했을 때 10%만 줘도 살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이 많을 거예요. 근데 중고차 사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뭘까요? 수리 부분이란 말이죠. 신차 AS가 남았냐 안 남았냐는 중고차 구입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. 그런데 이 그랜저 차량은 현대차에서 5년에 10만까지 엔진 미션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보증기간이 많이 남아있어요. 그게 되게 포인트인 거예요. 단가율은 큰데 보증기간이 남아있다? 그런 게 꿀매물이라는 거죠. 그랜저 IG 말고도 그런 꿀매물들이 소렌토나 K7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소나타, 이런 매물들도 잘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감가 방어가 안 되면서 연식 키로수가 좋은 매물들이 틈틈이 숨어 있습니다. 그런 매물들이 사실 꿀매물이에요.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는 1년에 3만 킬로 보증이 남아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이런 아반떼를 골랐다고 했을 때 연식 1년 차이, 키로수 1, 2만 차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. 이미 보증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 차를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.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살려는 차가 이런 보증기간이 남은 차를 살 수 있는 예산이다, 그럼 그때는 이게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. 예를 들어서 A랑 B가 있는데 A는 4년을 타고 8만 킬로 주행을 했어요. 근데 한 대는 3년을 타고 9만 5천 킬로 주행을 했네. 그런 경우에 저는 A를 사라고 합니다. 4년에 8만 킬로 탄 게 비록 1년 더 탔을지언정 1년 더 탄 거를 사라고 해요. 같은 조건이라면.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B 같은 경우는 지금 9만 5천 킬로나 주행을 했잖아요. 이런 경우에는 AS 기간으로 봤을 땐 2년이 남았지만 사실상 2년 동안 5천 킬로 타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. 2년이 도래되기 전에 키로수가 오버가 돼서 보증을 못 받습니다. 근데 얘 같은 경우는 1년에 2만 킬로 충분히 주행을 하면서 보장이 있는 경우에는 AS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. AS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를 선택을 해야 돼요. 그리고 그랜저가 왜 판매량이 많냐면 이게 또 전륜 구동이잖아요. 제네시스와 비교를 해봐도 실내 공간이 더 넓습니다. 실제로 두 대를 비교해서 타보신 분들은 확연히 느낄 거예요. 그랜저가 어떻게 제네시스 G80보다 더 크지? 이게 말이 돼? 네, 말이 돼요. 그게 팩트니까요. 실제로 더 넓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. 그리고 조금 차이가 아니라 실제로 탔을 때는 꽤 많이 차이가 납니다. 뒷좌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앞좌석을 제가 충분히 탈 수 있게 뒤로 밀어놓은 상황에서 뒷좌석을 타도 엄청나게 널널한 실내 공간을 보여주죠. 그리고 전륜차다 보니까 중간에 사람이 타도 충분히 편하게 탈 수가 있어요. 후륜구동차나 아니면 4륜을 쓰는 차 같은 경우는 발을 받치는 쪽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중간에 타는 사람이 많이 불편하단 말이에요. 근데 그랜저는 이게 낮기 때문에 5인승 승용차의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차예요.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도 신형인 페이스리프트가 완전 얼굴이 바뀌어서 나오고 또 풀체인지가 또 완전 바뀌어서 나왔어요. 근데 얘는 19년식이야. 지금 23년이고 4년 동안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바뀌고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연식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현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자고로 그랜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좀 중후한 맛이 분명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번 신형 그랜저 너무 멋있다. 이 차량을 보면 어떤 그랜저가 생각나냐면 HG랑은 너무 달라진 느낌이고 약간 TG의 느낌 아니면 더 럭셔리 그랜저의 느낌이 좀 많이 묻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. 디자인적인 완성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인정하시는 부분인가요? 그랜저에 사용하는 엔진이 3.0 엔진은 람다 엔진을 사용을 합니다. 그 람다 엔진은 배기량을 좀 더 높여서 EQ900, G90까지 들어간 엔진이에요. 그 엔진의 DNA를 함께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정말 오랫동안 사용을 했고 사실상 현대기아차 엔진 중에서 가장 검증된 엔진이 아닐까 싶어요. 물론 지금 2.5, 2.5 터보 그리고 3.5 터보 이렇게 나왔지만 그 엔진에 대한 평가는 사실 한 5년, 7년, 8년 그 뒤에 해봐야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지금 나와 있는 현대기아의 엔진 중에서는 가장 검증이 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모델이 19년식부터는 좀 더 추가적인 옵션들이 들어갑니다. 차선 이탈 방지가 일단 기본으로 들어가고요. 후측방 당연히 있고 그리고 이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메모리 시트 그리고 조수석 각도 조절 이런 실내 옵션들이 추가가 많이 됐어요. 컨비니언스가 뭐예요? 현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실내에 편의 옵션을 좀 넣어주거나 업그레이드 해주는 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익스테리어 패키지는 현대에서 외관 부위에 드레스업이나 기능을 좀 추가해주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기아차 같은 경우는 외관은 이제 스타일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실내는 컴포트 패키지
IG라고 불러요. 요거 이제 뭐 알고 있으면 좀 차알못 탈출 가능하죠. 이렇게 그랜저 IG는 사실 뭐 장점도 많지만 차가 많이 나온 만큼 비교가 많이 가능한 매물이거든요. 그래서 중고차 구입하실 때 그랜저를 사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셨다면 가성비 면으로는 잘 고르신 게 맞아요. 근데 추가적으로 매물이 워낙 많은 만큼 조금만 신경을 쓰면 상태 좋은 거 고르기도 너무 좋은 차종이에요. 아무튼 오랜만에 그랜저 IG 꿀매물 들어와서 소개시켜 드렸었고요. 앞으로도 좋은 매물 나올 때마다 영상으로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.